안녕하세요. 오늘의 데일리 뉴스레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1. 전 세계가 한국을 지켜보고 있다. 2. 대한민국의 위대한 통일. 3. 중국의 절망. 한번 진실을 알아봅시다. 최근 한국을 중심으로 각 국이 연합을 만들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대한연방이라는 이름하에 여러 국가가 경제협력을 하기로 한 것인데요. 아르헨티나와 나이지리아는 물론이고 중동의 UAE와 태평양 도서 국가 팔라우, 그리고 헝가리까지 아우르는 다국적 단체가 한국을 중심으로 만들어질 예정입니다. 매섭게 찾아온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선진국인 한국을 중심으로 뭉쳐야 한다는 각 국가의 의지가 반영된 결과라고 하는데요. 대체 대한연방이 어떻게 생겨나게 되었으며 어떤 논의가 벌어지고 있는지에 대해 지금부터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전례 없는 경제 위기가 세계 각국에 퍼지고 있습니다. 점점 예측하는 것이 불가능할 정도로 극심한 기후 변화와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으로 촉발된 원자재 파동은 물론이고 코로나로 인해 위축된 경제 위기가 결합되면서 퍼펙트 스톰을 일으킨 것이죠. 세계 최강 미국도 이 위험에서 운전하지 못합니다. 최근 미국 연방준비제도는 미국 주택담보업체가 연쇄 도산할 위험이 높다는 분석을 내놓았죠. 지난 6월 미국 최대 주택담보업체인 퍼스트 개런티가 법원에 파산 신청을 하면서 조짐이 보였습니다. 연준이 금리를 인상하면서 대출 규모가 확 줄어들자 주택담보업체들의 자금줄이 말랐기 때문이죠. 2008년도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로 촉발된 경제 위기를 겪었던 미국 시민들 사이에서 미국이 2008년 위기 이후 또 한 번의 경제난을 겪는 것이 아니냐는 불안한 전망까지 나오는 상황입니다. 미국보다 가난한 국가들은 더 심각한 상황에 처해 있죠. 아프리카 국가인 나이지리아는 최근 나라가 미증유의 위기에 처해 있다고 말하며 위기인 것은 잘 알고 있지만 원유를 도둑질하는 것은 참아달라는 성명을 발표할 정도였습니다. 마땅한 산업이 없고 원자재 수출에 의존하던 나이지리아는 퍼펙트 스톰에 의해 경제가 회복될 기미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끝이 없는 불황에 믿을 것은 오로지 석유뿐이었죠. 하지만 국가가 관리하는 석유를 일반 시민들은 접근할 수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은 먹고 사는 문제가 시급했기에 석유절도 행각에 나서는 모습을 보였죠. 나이지리아 국토에 매설된 송유관을 파내고 도구를 이용해 송유관에 흐르는 석유를 훔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로 인해 발생한 피해액만 약 10억 달러, 한화로 1조 원 가까운 손해가 났다고 나이지리아 정부는 판단했습니다. 그렇기에 대통령인 무함마드 부하리가 직접 석유를 도둑질하는 것을 참아달라고 이야기를 한 것이죠. 하지만 정부 차원에서 경제 위기를 극복할 뾰족한 조치는 없었습니다. 오히려 시민들의 분노를 산 탓에 테러리스트 조직들이 나이지리아 교도소를 습격해 치안을 불안하게 하는 것은 물론이고 나이지리아 정부 조직까지 위협하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상황은 남미 대륙도 마찬가지입니다. 경제난을 겪고 있는 아르헨티나는 외환 보유액을 지키기 위해 수입 제한을 추진하는 정책을 펼쳤습니다. 올해 7월 4억 3,700만 달러, 한화로 약 5,858억 원의 무역 적자를 기록하며 정부 차원에서 심각한 적자 위기를 호소한 적이 있었는데요. 상황이 개선될 기미가 보이지 않자 긴급하게 정부가 수입 제한을 추진한 것입니다. 이에 맞춰 소비자 물가 역시 전년 동기 대비 71% 상승하는 등 지난 몇 년간 두 자릿수의 높은 인플레이션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이를 타개할 대책이 시급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아르헨티나 정부는 시민들의 불만을 억제하는 대만 힘을 쏟고 있죠. 심지어 세르히오 마사 아르헨티나 경제장관은 언론 인터뷰를 통해 두 자릿수 인플레이션은 서막에 불과하다고 말하며 연말이 되면 세 자릿수에 해당하는 인플레이션이 발생할 수 있다며 경제 충격에 대비해야 할 것을 경고하기도 했습니다. 당연히 아르헨티나 시민들은 정부를 향해 들고 일어날 수밖에 없었죠. 정보가 빠른 시민들은 아르헨티나 화폐 대신 비트코인을 사용하며 가상화폐로 갈아타는 이가 있을 정도입니다. 자산 전부를 비트코인으로 환전해 인플레이션을 대비한다는 사람도 있을 정도였죠. 위기 속에서 선방하고 있다고 평가받는 유럽도 상황은 예외가 아닙니다. 높은 경제 성장률로 코로나 시기 문제를 잘 대처하고 있다는 헝가리도 최근 문제점을 드러내며 위기에 몰렸죠. 헝가리 통계청은 2021년 국내 총생산지 DPE 2020년에 비해 7.1% 상승했다고 발표하며 코로나 시기에도 불구하고 양적 성장에 있어 뚜렷한 성과를 보였다고 발표했습니다. 마이너스 대를 기록한 미국과 서유럽 등
여러 선진국의 상황과 비교해봤을 때 괄목할 만한 성과라고 할 수 있죠. 하지만 급격한 성장은 문제를 초래했습니다. 바로 최악의 인플레이션을 기록한 것이죠. 급격한 성장에 발맞춰 물가 역시 고공행진을 기록한 것입니다. 게다가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으로 인해 물자 부족과 전쟁 위험이 도사리면서 실물 경제에 큰 혼란이 생겼고 생필품을 비롯한 각종 물자들이 엄청나게 가격이 오른 것입니다. 2022년 1월 헝가리는 연간 인플레이션 7.9%를 기록하며 2007년 8월 이후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특정 상품을 살펴보면 식용유 가격이 전년 동기 대비 33.4%나 상승하는 기록적인 인상을 보였죠. 또한 러시아로부터 천연가스를 수입하던 헝가리 입장에서 러시아로부터 천연가스 수입을 받지 못하게 되자 에너지 수입 중단에 따른 대비로 150억에서 180억 유로가 필요하다는 발표가 나오자 국민들 사이에서 볼멘 소리가 나왔습니다. 한화로 20조에서 24조 원에 해당하는 막대한 금액이 에너지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동원되어야 하는 상황이죠. 오르반 빅토르 총리는 수도 부다페스트에서 에너지 비상사태를 선언. 이를 대비하기 위해 허리띠를 졸라매야 한다고 연설했습니다. 시민들은 정부의 무책임한 행보에 비난을 쏟아냈죠. 다른 에너지원 확보를 하라는 주장이 높은 지지를 받으며 헝가리 사회를 들끓고 있습니다. 중동도 예외는 아닙니다. 상대적으로 원유를 확보했기에 고공행진하는 육아를 바탕으로 큰 돈을 벌 수 있을 것이라 예측했던 것과 다르게 UAE의 경우 경제 위기에 직면하기도 했습니다. 무리하게 친환경 에너지 사업을 추진한 것과 더불어 이란의 핵 무장에 대비하기 위해 한국 방산 무기를 구매한 것도 UAE 입장에선 비용 부담이 된 것이죠. 실제로 한국과 아랍에미리트 연합 UAE 간 통화 스와프 계약이 5년 연장된 것에서 이를 잘 알 수 있죠. 약 54억 달러 수준으로 UAE와 한국은 기존과 동일한 계약을 체결했는데요. 비상 상황에 대비하기 위한 통화 교환을 그대로 유지한 것은 UAE의 화폐인 디르함이 불안해질 수 있다는 공포 때문입니다. 연쇄적으로 벌어지는 경제 위기 속 위기를 타개할 방법이 각 국가는 필요한 가운데 나이지리아를 중심으로 놀라운 주장이 등장한 것인데요. 바로 한국을 중심으로 대한연방을 만들어 힘을 합치자는 주장입니다. 나이지리아를 포함해 한국과 인연이 깊은 국가들을 중심으로 경제연합을 구축, 한국을 동맹의 리더로 삼아 이 위기를 극복하겠다는 것이죠. 헝가리와 UAE, 아르헨티나도 대한연방의 소속 국가가 되어 닥쳐오는 위기를 피하자는 주장입니다. 과거 영국의 지배 아래에 놓였던 국가들은 독립된 이후에도 스스로 영국을 리더로 삼아 영연방을 설립해 대규모 연합체를 구성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영국을 중심으로 모인 이 국가들은 상호간 경제협력은 물론 자원이나 군사협력까지도 진행하는 모습을 보이며 국제사회에서 강력한 영향력을 미치는 단체였는데요. 이들은 과거 경제 위기에 대비해 영연방의 약한 고리인 파키스탄, 인도, 방글라데시 등 개발도상국 지원을 위해 남아시아 투자기금을 발족, 자금을 지원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와 비슷한 구조로 한국을 중심으로 대한민국과 연관이 있는 이들 국가들이 힘을 합치자는 것이 기본 구상이었죠. 나이지리아가 스스로의 위기를 구하기 위해 생각해냈다고 하는데요. 최근 이 구상을 실현하기 위해 주한 나이지리아 대사인 알리 모하메드 마가시는 정부 관계자와 긴급 회담을 갖는 것은 물론 긴 틀에서의 경제협력 체제를 구상하기 위한 정경련 인사를 만나며 활발한 움직임을 보였다고 합니다. 아르헨티나와 헝가리 역시 경제 위기에 직면해 있는 가운데 개발도상국에서 선진국으로 급부상한 것은 물론이고 G7회에 초청받을 정도로 강력해진 한국의 위상을 높게 평가하며 대한연방을 통한 경제협력에 의욕을 보였다고 합니다. 특히 K방산이 전 세계적으로 주목을 받는 가운데 헝가리 역시 한국과 방산협력 문제로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더 넓은 형태의 경제협력 논의를 했던 적도 있는 만큼 이번 대한연방 구상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였다고 합니다. 한국의 일원이 되고 싶은 팔라우 역시 이번 대한연방 구상이 등장하자 바로 참가하겠다고 선언하면서 한국의 리더십에 의존하겠다고 말하는 등 한국의 외교적 파워가 국제사회에서 큰 영향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아랍에미리트 UAE 역시 최근 한국 기업 유치를 위해 국가 차원에서 엄청난 인센티브를 약속하는 한편 외국인 기업 투자 지분율을 100%까지 허용하는 파격 정책을 제시, 자국 경제 부흥을 위해 한국을 적극 끌어들이려고 하고 있기에 이번 대한연방에 합류해
긍정적인 의사를 보였죠. 타니 빈 아흐메드 알제우디 UAE 대외무역국무장관은 40년간 지속해서 발전해온 한국과 UAE 사이의 관계를 조명하며 협력 플랫폼의 필요성을 강조했던 적이 있기에 한국 주도의 대한연방이 더 큰 단체로 발전할 수 있다는 메시지를 남겼죠. 미국과 중국을 중심으로 각국이 이합 집산을 펼치는 가운데 한국 역시 한국 주도의 국제연합을 창설하며 미증유의 경제 위기를 회원국들과 협력해 극복하려는 움직임을 보였는데요. 5개 국가의 외무장관이 한국을 찾는다는 소식도 들려오며 결성 움직임이 빨라지는 상황. 대한연방이 더욱 큰 규모로 확장되길 바라며 나중에는 전 세계 유수의 국가들이 회원국으로 활동할 수 있기를 기원하며 한국이 리더 국가로서 국제사회에서 강력한 발언권을 행사하길 기원해보겠습니다. 출입국 외국인 정책본부의 집계 결과 국내 체류 외국인 가운데 불법 체류자의 규모가 무려 40만 명을 넘어선 것으로 파악되며 전 국민이 충격에 빠졌습니다. 최근 몇 년간 국내의 불법 체류자는 급속도로 늘어나며 연간 10만 명가량 증가해왔는데요. 그들은 불법으로 한국에 체류하며 온갖 XXX를 저질러 우리 국민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그간 여러 차례 반복되어 온 문제 상황에 더 이상 두고만 볼 수 없었던 한국 정부는 강력한 칼을 빼들었다고 하는데요. 이에 중국인 불법 체류자들은 한국에서 1에서 2년만 벌면 중국에서 집 한 채 살 만큼 벌 수 있었는데 지금은 그럴 수가 없다며 땅을 치고 후회하고 있다고 합니다. 최근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 불법 체류자 수가 급증하면서 그들이 저지르는 극악무도한 소식도 끊이지 않고 들려오고 있습니다. 이에 외국인 밀집 지역에 거주 중인 시민들의 불안감은 나날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법무부 출입국 외국인 정책본부의 9월 말 집계에서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 가운데 자격을 갖추지 못한 불법 체류자의 규모가 무려 40만 명을 넘어선 것으로 파악되며 전 국민이 충격에 빠졌습니다. 한 달 새 무려 4천여 명이나 증가했는데요. 최근 몇 년간 국내 불법 체류자 수는 급속도로 늘어나며 연간 10만 명가량 증가해왔습니다. 그들은 돈을 더 벌어가기 위해 불법 체류도 마다하지 않으며 한국에서 온갖 난동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특히나 중국인 불법 체류자들이 공무원을 사칭하는 대담한 수법까지 이용해 XXX를 저지르며 전 국민을 공포로 몰아넣었는데요. 최근 해당 중국인 불법 체류자 2명이 각각 징역 12년과 10년을 최종 선고받았다고 합니다. 이들은 지난해 9월 18일 제주시에서 중국인 불법 체류 여성을 강제로 차에 태우고 현금 200여만 원을 빼앗았습니다. 특히나 피해 여성이 불법 체류자라는 점을 미리 알고 공무원을 사칭해 법무부에서 체포하러 왔다며 거짓말을 하는 등 철저하게 계획적으로 접근한 것임이 밝혀지며 모두를 경악하게 했는데요. 이들은 피해 여성의 주거지, 현관문 비밀번호를 알아낸 뒤 수납장에서 현금 225만 원을 훔치기도 했습니다. 심지어 이들은 피해 여성이 경찰에 신고할 수 없도록 했는데요. 피해 여성에게 XXX를 가하고 그 장면을 휴대전화로 활용해 압박했습니다. 경찰에 피해 사실을 알리거나 매달 50만 원을 보내지 않으면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했다고 합니다. 피해 여성 역시 불법 체류자 신분이다 보니 자신의 신분이 드러날까봐 바로 경찰에 신고하지 못했는데요. 계속해서 전전긍긍하던 그녀는 겨우 용기를 냈고 같은 달 30일 경찰에 피해 사실을 알렸습니다.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사흘 만인 그해 10월 3일 탐문과 잠복 수사 끝에 한바탕 추격전을 펼치며 이들을 붙잡았습니다. 지난 4월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12년, B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하고 10년간의 신상정보 공개 고시, 5년간의 아동 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 제한을 명했습니다. 이후 검찰이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고 이어서 A씨가 상고했으나 모두 기각되며 A씨의 형량은 징역 12년, B씨의 형량은 징역 10년으로 최종 확정됐습니다. 중국인 불법 체류자들이 문제를 일으켜온 것은 한두 번 일이 아닙니다. 그들의 위협은 해가 갈수록 폭증하며 전 국민을 공포로 몰아넣고 있는데요. 한 중국인 불법 체류자는 지난 2019년 무비자로 제주도에 들어온 뒤 기간을 어기고 계속 머물다가 올해 4월 28일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제주 출입국 외국인청으로 인계된 그는 청사 내부 천장 에어컨 등 물건을 부수고 출입국청 직원의 귀를 물어뜯으며 난동을 부렸는데요. 그는 유치장에 수감된 이후에도 난동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경찰관의 팔 부위를 깨물고
교도소 내부 화장실 변기 바닥과 CCTV 등 2천만 원 상당의 공용 물품을 손상했습니다. 어이없게도 그는 자신의 행위가 정당하다고 주장하며 첫 재판에서부터 국민참여재판을 희망했습니다. 고가 부당한 체포 과정에서 빚어진 사안이며 분노 조절 장애로 인한 심신 미약 상태임을 주장하면 충분히 정상 참작이 가능할 것이라는 판단하에 국민 정서에서 벗어나지 않는다는 방어권을 강조한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재판부는 국민참여재판을 받아들였고 해당 중국인은 국민참여재판을 통해 징역 4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중국인들이 불법 체류를 하면서까지 그토록 한국에 집착하는 이유는 바로 돈 때문이네요. 지난 8월 중국 황구망에 게재된 한국의 인력이 부족한데 그 주요한 이유는 한국에서 중국 노동자들이 사라졌기 때문이라는 글에 달린 댓글들을 통해 그 내면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한국 공사 현장에서는 1개월이면 1만 위안을 벌 수 있어 한국에서 한 달 일해서 번 돈으로 중국에서 1년을 산다고? 과장 아냐? 주변 조선족들은 한국에 가서 한 달에 1만 위안 이상을 벌었어. 국내에서는 한 달에 몇백 위안을 받던 시절이었지. 2년이면 집 한 채를 살 만큼 벌 수 있었던 거야. 이에 중국인 불법 체류자들은 뒤늦게 후회하며 한국에서 1에서 2년만 벌면 중국에서 집 한 채 살 만큼 벌 수 있었는데 지금은 그럴 수가 없다며 땅을 치고 있다고 하죠. 한편 그간 여러 차례 반복되어 온 문제 상황에 더 이상 두고만 볼 수 없었던 한국 정부는 강력한 칼을 빼들었다고 하는데요. 사실 우리 정부는 지난해 6월부터 불법 체류자 근절을 위해 자진 출국하는 불법 체류 외국인에게 범칙금 납부, 입국 금지 면제 90일짜리 단계 방문 C-3 탄수 비자를 발급하는 등 여러 가지 해결 방안을 내놓았습니다. 하지만 애석하게도 불법 체류율의 증가세는 단 한 차례도 꺾이지 않았죠. 이에 전문가들은 그 실효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기도 했는데요. 국내 한 대학의 교수는 1년여간 불법 체류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처방을 내렸지만 결과적으로 증가세를 완화하는데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며 법무부의 해당 정책에 낙제점을 줄 수밖에 없는 이유라고 비판했습니다. 교수는 이어서 가장 큰 문제는 체류 외국인은 감소하지만 불법 체류자는 불어난다는 사실이라며 국내 외국인 5명 중 1명이 불법 체류자인 만큼 외국인 이민 정책을 펴나갈 때 이들을 염두에 두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고 덧붙였습니다. 결국 한국 정부는 더욱 강력한 카드를 꺼내들 수밖에 없었는데요. 체류 기간이 지났는데도 본국으로 돌아가지 않은 불법 체류자들을 검거해 강제 출국 조치했다고 합니다. 최근 제주에 무사증으로 입국해 체류 기한을 넘겼거나 불법 취업 중이던 외국인들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법무부 제주출입국 외국인청은 체류 기간이 지나고도 제주에 머물고 있는 필리핀인 3명과 중국인 8명 등 모두 11명을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검거했다고 밝혔는데요. 특히 중국인 8명은 2018년에서 2019년 무사증 제도를 통해 제주도에 입국한 후 지금까지 도내 음식점과 리조트 등에서 불법 취업을 해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제주 출입국 외국인청은 이들 중국인 8명을 강제 퇴거 조치했으며 불법 고용한 고용주에 대해서는 통보 처분했습니다. 한편 현재 한국 고용시장에서의 수급 불균형은 심각한 수준이네요. 한국에 머무는 중국인 노동자들의 숫자가 눈에 띄게 줄어들며 일부 국민들은 환호하고 있는 반면 불법 체류자의 저임금에 절대적으로 의존해왔던 저임금 산업은 채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기업들이 적극 채용을 추진했음에도 채용하지 못한 일자리가 1분기 기준 17만 4천 개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70% 급증했다고 하는데요. 채용의 어려움으로 인해 음식점, 공장, 건설 현장 등의 인력을 파견하는 취업 알선 기관들은 직격탄을 맞고 있다고 합니다. 그로 인해 연초부터 서울 대림동에 있는 80여 개의 직업소개소 중 10개 이상의 업소가 문을 닫았다고 하죠. 이러한 현상에 대해 일부 분석가들은 한국 내 외국인 노동자 수가 급감했으며 특히 한국에서 일하던 중국인 노동자 중 상당수가 중국으로 돌아간 후 한국으로 되돌아오는 경우가 적어졌기 때문이라고 분석했습니다. 한 브로커는 중국인 노동자들에게서를 쇠고 다시 한국에 돌아와 달라고 간청했지만 아무도 오지 않았다고 전했는데요. 일자리를 구하지 못해 애원해왔던 과거 중국인 노동자들의 모습과는 극명하게 대비되는 모습이었습니다. 한 중국인 노동자는 예전에는 한국에서 한 달 동안 번 돈을 가지고 중국으로 돌아가면 1년을 살 수 있을 정도로 양국 간의 소득,
물가 차이가 엄청났지만 요즘은 예전 같지 않아서 한국에 가는 걸 꺼리게 된다며 한국으로 돌아오지 않은 이유를 밝혔습니다. 과거와는 극명하게 달라진 중국인 노동자들의 인식을 앞서 언급했던 중국 홍구망에 게재된 글의 또 다른 댓글을 통해 살펴볼 수 있는데요. 이전에는 한국 돈 1만 원이면 80위안이었는데 지금은 50위안. 차이가 너무 극심해. 지금 중국은 부자가 될 수 있는 길이 많아. 노력하면 반드시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 한국과 중국 돈의 가치가 예전과 극심하게 달라졌습니다. 과거와는 달리 발전하고 있는 중국의 현재 모습에 중국인 노동자들의 자국에 대한 자부심 역시 기졌는데요. 또한 중국인 노동자들은 자신들보다 앞선 선진국 한국에서 일하며 얻었던 경험과 자산을 토대로 자국에서도 성공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수십 년의 세월이 지나면서 중국인 노동자들의 심정은 변화해온 것입니다. 일각에선 중국인 불법 체류자들의 반발이 들끓고 또 일각에선 돌아오지 않는 중국인 노동자들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반면 우리 국민들은 더욱 강한 조치로 불법 체류를 근절해야 한다는 목소리 높이고 있는데요. 불법 체류자의 저임금에 절대적으로 의존하는 저임금 산업과 그에 따른 저가의 생산물을 누리는 소비자들은 침묵하고 있는 만큼 국민적 합의가 쉽게 나오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불법 체류도 근절하고 경제도 살릴 수 있는 적절한 조치를 통해 모두가 같이 상생할 수 있는 기회의 땅 한국이 되길 바랍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오늘도 감사합니다. 최고로 멋진 하루 보내시길 바랄게요.